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채무 조정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 간 금전 거래 등을 이유로 계좌이체 내역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채무를 채무 조정에 포함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 조정 신청 기준으로 최근에 계좌를 통해 금전을 이체를 하였던 경우 계좌 거래 내역상 돈의 흐름이 이상해 보일 수 있기에 채무 조정에 큰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 조정을 하기 전 본인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간 계좌이체 내역 문제가 발생한 사례와 이 경우 어떤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 계좌이체 문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으나 제일 많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용 목적 금전 거래 이체입니다. 큰 금액의 이체 내역이 남아있어 어떤 목적인지 증빙을 해야만 하고 증빙이 어렵다면 채무 조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내역은 재산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가족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계좌이체입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급여의 대부분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문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대출받은 돈을 이체하는 경우도 계좌 내역 조사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에게 이체는 생활비 목적이라 진술할 수 있으나 비동거 가족에게 이체는 그 사용처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 계좌를 분리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 거래 대금 이체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계좌와 사업자 계좌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업 거래 내역을 증빙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진행을 하려면 이체 목적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차용 목적이라면 이체 내역을 통해 정확히 대금을 계산하여 채무 조정에 반영합니다. 생계비 목적이라면 부양가구 증빙하여 정당한 생활비라 인정받아야 하며 사업 목적이라면 사업자 통장을 분리하지 못했다 진술하고 거래처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만약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면 채무 조정이 기각되거나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 충당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조정 신청 전 판단을 하였을 때 증빙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된다면 계좌 내역을 조사하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 등의 채무 조정이 아닌 조사하지 않는 워크아웃 또는 새 출발 기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한 채무자의 상황을 예를 들어 채무 조정을 예상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3개월 정도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부채 총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재산은 본인 재산은 없고 배우자 명의의 빌라가 있으며 시세는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증빙이 불가한 이체금이 5천만 원 가량 있습니다. 채무자는 형제에게 송금한 내역은 부모님 부양료라 진술하였으나 증빙이 어려웠고 지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과거 지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라 진술하였으나 차용 당시 이체 내역과 차용증이 없어 이를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상담인 가족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이며 성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400만 원이며 배우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예상진단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액이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청산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의 50%가 채무자의 청산 가치가 되며 여기에 증빙이 불가한 계좌이체 내역도 변제 충당을 하라고 하여 청산 가치에 산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빌라 시세의 50%인 4,500만원의 증빙 불가 이체금 5천만원을 합한 9,500만원이 개인회생 정산가치가 되었습니다. 상담인은 1.5인 부양가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유를 보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피부양이 제외되고 미성년 자녀를 부부가 공동 부양을 한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은 소득 400만원에서 부양가족 1.5인 생계비 약 190만원을 차감한 약 210만원으로 결정됩니다. 월 변제금 210만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7,086만원입니다. 총 변제액의 현지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 결과 50개월 변제 시 총 변제액의 현지 가치는 약 9,588만원이 되며 청산가치보다 많게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총 변제액이 약 1억 513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4%입니다. 다음으로 개인 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채무자는 3개월가량만 연체되었기에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무로 간주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월변제액과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워크아웃에서는 개인회생과 다르게 미성년 자녀 1명을 온전히 피부양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2인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 생계비를 40만원 정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변제액은 소득 400만원에서 2인 생계비 236만원과 추가 생계비 40만원을 차감한 약 124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변제 기간을 조정하는 슬라이드를 움직여 조정하니 85개월 변제 시 이 금액과 거의 부합하였습니다. 월 약 124만원을 85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1억 500만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5%입니다. 개인 간 계좌이체 내역 문제가 발생한 사례와 이 경우 어떤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 유리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채무자는 총 변제액은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이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채무 감면이 안 된다면 대리인 선임 비용이 들며 계좌 내역을 증빙하고 절차가 복잡한 개인회생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월 상환액 부담도 개인 워크아웃이 더 유리하게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이 5천만원이 있었기에 도출된 것입니다. 만약 이체 내역 증빙이 잘 되어 문제가 없었다면 채무 감면은 개인회생이 개인 워크아웃보다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 무료 채무 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